자, 언론 중에 이제 최악의 언론이 가짜 뉴스와 여론조사 사기입니다만 윤이 40% 지지율 나오고 있다라고 했던 이 여론조사 업체 여길 갖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상의 유령 회사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한국여론평판연구소. 네. 자, 그런데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이 회사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실시한 공표 여론조사 70여 건의 설문 문항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굉장히 그 여론 조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장난질을 쳤던 게 다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자가 찾아가 봤어요. 사무실을. 찾아가 봤는데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는 사무실에 대해서 관리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업체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심지어 상주 인력이 한 명도 없는 회사라는 거야. 그런데 이 업체가 여론조사는 정기적으로 내고 있는 거야. 그럼 유령이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지금 한번 보실래요? 요거 2024년 4월 4일 자료라고 하는데, 보성국 TV에서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여야의 다음 주장들 가운데, 선생님과 가장 공감이 가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 주장이면 1번, 이재명 조국 범죄 세력 심판 주장이면 2번. 이게 너무 쓰레기 같잖아. 검사 독재 정권 심판 주장이면 3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주장이면 4번.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누가 하냐? 그거 유튜브밖에 더 해? 이게 범죄 세력, 이재명 조국 범죄 세력 심판 주장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유독 고성국 TV와 뉴데일리 같은 극우 매체와 여론조사 작업을 자주 벌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하니까 답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지. 그렇죠. 고성국 TV 의뢰 설문조사는 정말 그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편향적 시각을 문제는 직원이 없다는 담은 거야, 내용들이 그 사무실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는 현경보 SBS 출신 기자가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 후보 계열로 분류돼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과거에 쓴 기사들을 보면은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비판하거나 민주당 지도부를 봉숭아학당이라고 비유한 기사 를 공유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은 한두 명 정도로 초미니 조사 업체인데요. 상주 직원은 없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정당 지지 관련된 걸 한다 그러면 그냥 그런 조사를 돌리는 전화 설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어디다 대행해주는 그 회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미래연구소가 저기 같이 동업을 하던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건수별로 돈을 100만 원씩 주고 그걸 돌려가지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거조차도 했다는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이거를 막 지들 마음대로 여론조사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무렇게나 해볼까, 이재명 진짜? 대표 80%의 지지율 나온다고 우리도 할 수 있어. 100%도 할 수 있어. 우린 100%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것들이 옛날에 지난번 총선 때만 하더라도 자유통일당 있었잖아요. 정광훈당. 여기서 6%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3석 나온다. 4석 나온다. 이렇게 지랄을 떨었던 데가 여기예요. 여기 자료를 갖고 정광훈이가 그걸로 난리 썼었다고. 자유통일당의 개혁신당보다 높네. 그렇지. 그러니까 4표 나온다 그런 거지. 4표. 이게 뭐야? 4석 나온다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아휴. 그 협회에서 말하자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직도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다는 거. 공장이 없는데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도 이걸 갖다가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세석이래. 자체가. 자유통일당이 세석까지 본대.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이거를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거를 언론들이 써주잖아. 써주잖아요. 써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명태균의 여론조작 조사를
머니투데이가 계속 써줬잖아. 받아줬잖아. 그러니까 머니투데이는 명태균은 최소한 그 형식을 갖추려고 전화라도 몇 통화라도 돌리기는 했었다는 거야. 물론 500통 돌려놓고 2000통으로 사기치기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했지만 최소한의 비용과 설비 내지는 시스템은 갖춰놓고 하는 데인데 여기는 그것도 아닌 건데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은 우리 대통령 지지율 40% 해보겠다고 이러고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성훈이가 그러고 있대잖아요. 봤지? 40% 넘게 나오는 거.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리가 조금만 힘내면 경호처. 된다고. 이런 식으로 경호처에서 직원들을 가스라이팅 우리 한대잖아요. 건희 동생이 3월 8일이면 헌재도 끝나고 다 100% 정리하고 돌아온다 그랬다고. 니들 그때까지만 버티면 니들 전부 다 앞으로 국회의원 되는 거야. 이러고 사기치고 있겠죠. 자, 헌재가 구인체제 완성을 서두른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명 인용 안 하고 있는 지금 임명 안 하고 있는 마은혁 후보.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일단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임명을 하지 않아도 업무를 일단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를 7일로 단축해가지고 빨리 심리를 끝낸다고 하니까 아마도 명절 직후에는 이제 마은혁 재판관까지 포함한 구인 완전체가 이거를 심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틀에 한 번씩 심의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걸려있는 심의 안건이 4건밖에 없어요. 내란죄를 빼버렸기 때문에 이번 그 탄핵에 관련된 거가 4건 정도 되기 때문에 빠르면 2월 말에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디플로매트죠. 전통적인 미국 국외 정치 미국 정치 전문지인데 윤이 국내외의 비판에도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북한 전문가인 이소자키 아츠히토 일본 게이오대 교수가 남한의 혼란에 대한 북한 입장이라는 기고문을 냈는데요. 더 디플로맷, 이거 외교 전문지죠. 외교안보 전문지죠. 미국의. 여기에 10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혼란을 겪는 가운데 국내외의 비판에도 계엄령을 정당화하는 윤석열의 태도는 충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오직 지지자들과만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태도가 보편적으로 참이고 타당하다는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 타당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특정 정보에 갇혀서 편견이 강화되는 이른바 반향실 현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정신병자라는 얘기야. 남의 말 안 듣는다는 얘기야. 아니, 김정은하고 그분이 비슷하다고 그랬어. 이렇게 고급지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면은 김정은이랑 똑같은 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자, 11년 전에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하고 예스맨들로만 이루어진 이너서클에 갇혔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 내에서 경직성 증가로 이건 귀결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이오대 출신이라고 이 사람이? 게이오대 게이오대 가서 교수. 윤석열이 미래로 이렇게 했잖아. 아이고. 아니, 저기 게이오대 압수수색 들어가야겠네. 압수수색 해야 되겠네. 나는 하평윤 씨 압수수색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평윤 씨 원래 정선들이 그 정도 이제 서울대 교수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으면 다 안 돼요. 옛날 어르신들은. 근데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파평윤 씨 자체적으로 뭔가가 나오기보다는 윤석열이 계속 나 파평윤 그렇지. 씨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평윤 씨가 뭐 많다고는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교수를 하고 이 정도 되는 정도의 사람이면 걔가 누구 아들이고 누구 조카고 걔가 어릴 때 이랬고 이런 것들을 문중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다 안다는 거야. 최민식이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자기 집안에 교수가 있고 뭐 어느 정도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집안에 누가 있으면 다 안다는 거야. 근데 윤석열 집안에 대해서는 그런 걸 증언해주는 어른들이 같은 때에 하나도 없는 거야. 아버지 때나 뭐 조카 때나 아무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 가문에 직계
족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심지어 대통령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하고 잘 알았네. 걔 아버지를 잘 아네. 할아버지를 잘 아네. 요게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문중 안에서는 이게 안 나온다는 거야. 뭐지? 이 새끼는 어디서 족보를 사칭한 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이소자키 교수가 이런 서울의 혼란이 김정은의 장기적 안정성 추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이 남한의 내정에 개입을 시도하는 것처럼 인식되면 남한의 보수 세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북한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양을 제한하면서 현 상황을 북한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됐다는 그 영향성에 북한은 북한에 관여를 있는 안 하는 거. 주민들도 원래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면 탄핵도 되고 그러는 거야.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대한민국의 그 어떤 민주화적인 절차가 상당히 두렵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소자키 교수가 이 얘기했어요. 이웃 나라들은 아마도 평양이 분노를 자아내는 윤석열의 행동에 평소와 달리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야, 북한 조용히 가만히 보고 있는 거 우리 진짜 김정은 인내심 칭찬해줘야 된다. 막 북한이 또 김여정 내세워갖고 저 망동 부리던 윤석열 괴뢰 종자가 결국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국민의힘 이거 진짜 국민들임이에요. 국짐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의해서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배울까봐 인민들이 배울까봐 차분하게 조용히 대응하고 있다는 거 그걸 다행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지역화폐법을 어떻게든 7월에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이걸 몰아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 탄핵 극복 그 국민 위로금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수정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가 발행 규모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아마도 민주당 계열의 지자체가 있는 시도 같은 데서는 7월 이후에 활발하게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사 가야 보입니다. 돼 진짜. 이게 뭐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는 안 해라고 버티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해야지. 계속해서 시민들이. 이제 욕을 처먹고 압박을 받을 거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돈을 받아서 운영되는 지자체 경제라든지 지역 상권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따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긴 그렇게 돼야지. 처음에 경제가 성남에서 시장에서 지역화폐 시작했을 때 그거 성공 못 한다 그랬거든요. 경기도로 확산 안 된다. 어느 다른 지역에서 흉내 안 낸다 그랬는데 그 효과가 확산 효과가 얼마나 커지면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성남 권역 안으로 쇼핑하러 들어올 정도였어요. 이게 일단 좋은 정책은요 시작되기만 하면 못 막습니다. 확실히 뭐 교육청에서 급식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다 처음엔 선별해서 안 안 해주려고 한다 했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보수 쪽도 급식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민 공통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정책들부터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배 아픈 거지 국짐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하면 자기들이 자기 돈 쓰는데도 이재명 정책이라 그럴까봐 그게 싫어서 안 하려 그러는 거야. 자기들 생색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프레카드 걸고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너무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거라. 아니,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지들이 안 해놓고 지들이 했습니다. 플랜카드 하는 거. 지역 화폐라든지 뭐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이재명 대표하고 연루돼 있는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한다는 거지. 아니 경제를 살려야지. 지금 그게 중요하나 지금 다른 게 중요하나? 아무튼 차분하게 집권 준비와 함께 나라를 바꿔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느려 보이지만 좋은 방향, 바른 방향으로 좌우 안 보고 똑바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뭔가 할 것처럼 하면서 가을짓자로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면서 어차피 제 위치에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했던 민주당하고는 지금은 완전히 결이 다른 민주당이다.
그리고 이런 이번에 그 탄핵 사태를 겪고 나서도 더더욱 지도부에 관한 신뢰라든지 당의 어떤 그 조직력 내지는 결단력, 실행력들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수박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정말 희한한 정치를 민주당이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믿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